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1% 급락한 25,027.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4% 급락한 2,700.06에, 나스닥 지수는 3.8% 폭락한 7,158.4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0.2% 내린 96.81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하회하며 달러화 가치를 하락으로 부추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관세 매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는 협상이 타결되길 바라고 있고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아니라면 내가 관세 매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의장은 오펙과 러시아가 이번 주 감산에 합의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가 이끄는 비오펙 산유국들이 이번 주 6일에서 7일 감산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이번 주 컨센서스가 도출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211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708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폭이 컸습니다.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오던 정책이었는데 시장 영향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일부터 오펙의 정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약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불안했던 유가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수출주인 반도체주와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의 수출주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자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종목들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소식으로 자동차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또 어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주들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GM이 불안한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 종목들의 이 흐름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지난밤 미국 증시 하락 배경 어제 좀 간단하게 그리고 평가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제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FOMC의 금리 인상 스탠스의 어떤 그 변화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다소간 좀 회의론이 좀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로의 전환. 이 이야기는 약세의 전환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러와 보잉사의 주가가 거의 7%에 가까운, 7%를 넘어서는 급락 내지는 폭락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내지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무역 이슈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섹터는 뭐니 해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유로존과의 무역 분쟁 이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속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업종은 뭐니 해도 자동차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방금 최원 앵커 말씀해줬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자동차 어떤 흔들림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GM의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죠. GM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전 세계에서 7개 공장을 폐쇄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고용을 반감시키는 15,000명 이상의 고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트럼프 정책에 바로 반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소간 트럼프를 조금은 좀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보조금 삭감이라는 쪽으로 검토를 지시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촉발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 생각을 해본다면 신흥국의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이 다소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고성장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퍼주들의 다소간의 지금 주가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사실상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90일간의 휴전이라는 그림이 나온 직후에는 바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다소간 어제 좀 회의론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고성장주가 다시금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근데 어제 미국 주가를 자세하게 좀 돌아보면요,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인 시장 내 이슈의 중심점에 자리 잡힐 수 있는 전기차 업종은 오히려 소폭의 상승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점. 전혀 주가 하락이 없었다라는 점. 오늘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만큼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어찌 보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 내에 다소간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시장 내에서의 흐름은 어떤 정책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일 미국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최근 자동차 업종 내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자동차 업종,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현대 기아차 마찬가지죠. 상당 부분 힘든 그런 양상들이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중국이 미국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40% 철폐한다는 소식, 상당히 좋은 그런 소식이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한 2020년, 빨라야 2020년에서 2021년.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단기에는 그 가능성이 상당 부분 옅어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설사 보조금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국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2020년에서 2025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이 되면 30년까지 전체적으로 화석 연료 자동차, 소위 말하는 디젤 자동차랄지 휘발유 자동차랄지 신규 생산이 중지된다라는 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는 신규 자동차 베이징 근처에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어떤 그 이전, 소위 말하는 소비의 이전, 생산의 이전, 이런 부분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동차는 점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전기 자동차가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2020년 당장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소한 21%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세,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어제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현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LG화학은 유로존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인데요. 현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어떤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이런 그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요, 오히려 어떤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관련 주식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극재 관련주, 음극재 관련주, 분리막 관련주, 전해질 관련주, 그 다음에 다 만들어졌을 때 검사 장비와 관련된 관련 주식들, 다양한 주식들이 시장 내 일단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 꼼꼼히 좀 보시면서요.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떤 그 정책의 변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 산업의 흐름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산업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어찌 보면 좋은 투자에 적기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래도 전기차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학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또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오펙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오펙 측에서 감산에 대해서 낙관한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카타르 사태도 있었고 여전히 불안하기는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오펙 회의도 이슈가 상당히 많죠. 카타르가 갑자기 돌연 이제 내년 1월부터 오펙 협의체에서 탈퇴를 하겠다라는 탈퇴 선언. 그리고 사우디
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비오펙 국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러시아가 되겠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조 체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 이유가 조금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달 사이에 국제 유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량 급락을 한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감산이 이미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2차례, 3차례 연장까지 되면서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산 합의는 있었지만 조금씩 증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 증산의 중심점에는 사우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사우디를 뒤에서 이렇게 좀 뒤에서 계속되는 어떤 그 서포트를 해왔었던 나라는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유가를 선호하는 그의 이제 그 스탠스는 저유가 선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오펙 회의의 감산 여부, 감산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사실상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색깔과도 상당 부분 엇갈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펙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큰 그림은 감산의 연장이냐 아니면 감산량이 확대될 것이냐. 일단 감산의 연장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감은 실려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감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시장에서 일단 100만에서 140만 배럴 정도 감산 컨센서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왜 국제유가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계속되는 어떤 그 관심을 가져나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게 세 가지 국제유가가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영향력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거죠. 경기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경기 상황에 경기 상황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국제유가 기름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수요의 증가폭 대비 공급의 증가가 많아서 고점 71달러, 75달러 대비 지금 50달러대까지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 오히려 수요의 증가분이 사실상 공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급단을 조절을 통해서 다시금 국제유가의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FOMC 금리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 변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FOMC에 두 가지 중간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용과 관련된 안정, 두 번째는 물가와 관련된 안정 부분. 근데 최근 국제유가가 한 30%가량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압력이 상당 부분 오히려 둔화되었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준 다른 기타 달러스 연준 총재 마찬가지. 결국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크지 않아서 중립금리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스탠스의 변화.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적 발언이 많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계 소비와 상당 부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의 어쩌면 기름 소비 국가가 되겠는데요.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그들의 소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른 물품으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기름에다 쓸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효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점.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오히려 소비 개선의 어떤 촉매제로서 충분히 작용을 할 여지도 있다라는 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그림을 그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만큼 결과, 결론 이런 부분들보다는 중간중간 뉴스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이런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 감지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긍정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의 모습을 상승 반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해왔었던 저유가 선호. 이 부분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희비교차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화학이랄지 소비재랄지 항공업종이랄지 하면 국제유가 하락을 하면 상당 부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유업종은 오히려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당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다. 왜냐하면 재고 자산 평가손 발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은 다소간 좀 부진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정유업종과 화학업종과 소비재업종, 항공업종 간에 어떤 희비교차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는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투자 포트폴리오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밤 글로벌 증시 상당 부분 안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알고 계시죠? 오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오늘 미국 시장 오늘 저녁은 휴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조금 좀 구름 속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가지고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무역 분쟁은 변동성을 겪는다. 하지만 FOMC 통화 스탠스는 안정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오펙 회의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라면 시장 분위기 그렇게 냉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요. 오히려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된 IT 가전, 의류, 화장품 쪽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분명한 것 앞서서 말씀드렸죠.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5G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그리고 오늘의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우리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조금 주목하는 수출주들이 다르더라고요. 어제 반도체주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반도체주나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나 자동차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건설 기계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반도체, 자동차 물론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을 본다면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까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대강 한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만 한번 좀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출주들이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역전쟁이 어찌됐든 휴전입니다. 물론 전일 있었던 이런 이슈들을 보면 다시 무역전쟁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무역전쟁에 대한 이런 휴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이제는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동안 미국이 어떤 시기였냐면 자기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 올라오니까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씩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드디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자기만 계속해서 그런 경기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컨트롤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왜 바로 수출 주도형의 국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3분기까지 가장 많이 수출이 됐던 건 결국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3분기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와버리면서 이렇게 되면 수출마저 우리 경기를 지탱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가 나오고는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고용과 투자 부분에서 계속해서 경기 둔화의 움직임 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출은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5% 정도가 늘어난 519억 2천만 달러 같은 경우로 7개월 연속 지금 현재 500억 달러를 계속해서 돌파했다라는 것. 이건 참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출을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거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무역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결국은 양보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타결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이렇게 양보를 중국이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아마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무단이 어떻게 보면 중국 강경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탑을 잡으면서 지금 이거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많이 급락이 나왔긴 했지만 이건 좀 긴 텀으로 보면 올라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리 문제도 FRB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RB 계속해서 금리 올려 그리고 중립금리 아직 멀었어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10월에 좀 우리 시장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좀 신중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립금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번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내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 점도표가 몇 번이 찍힐 건가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였냐면 바로 FRB 쪽에서는 한 3번 정도는 할 거야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할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선인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어떤 업종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중국이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2차 전지 자국업체,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철폐되거나 대폭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업체인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가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의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커지더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정기차로 가는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어디입니까? 바로 이 건설 기계 쪽도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수출 쪽도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신흥국하고 뭐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북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나 유시민과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상승세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뭐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종목들도 크게 상승했거든요. 위험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매번 정치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험하다는 거. 뭐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종목들을 봐보면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다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님께서 50% 이하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의 차기에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가 나왔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매번 비슷합니다. 아무런 이유 사돈의 8천이 됐대라고 얘기만 해도 갑자기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여권의 대선 오늘 이런 신문 같은 것을 봐도는 여권의 대선 후보 1위인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주인 남선알루미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로 치솟아 버리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데, 실제로 유시민 이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난 절대 안 한다 얘기를 밝혔음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요. 또 차기 보수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창제지라는 이런 종목이 여기에 관련된 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지 굳이 이렇게 많이 매매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는 분명 수급이 많이 돕니다. 그런데 항상 대부분 어떻게 이런 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돈을 벌기가 좀 많이 어려운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컨텐츠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이 증권사들이 매수 리포트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 9만 원에서 11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또 대원 미디어나 초록뱀 이런 드라마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대부분 강한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향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가 한 10분 정도가 계신다면 7분 정도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미 포섭이 되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요즘 좀 재밌는 드라마의 대부분 제작을 누가 한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시장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와질수록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 선호도 그리고 소비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장주가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 겪었었던 거 바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가 제작비가 25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TVN에서 방영을 해서 해야 돼서 200억 넘게 수익을 얻고 넷플릭스 쪽에서도 200억이 넘게 되고, 이것만 간단하게만 해도 거의 200억 가까이가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람브라의 궁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1, 2회 지금 얘기가 좀 돌았는데 재밌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돈이 미스터 선샤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또 생겼죠. 바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또 생겨버리면서 돈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아랫단에 있는 이런 제작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뭐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는 초록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뭐 제작사긴 하지만 보유 현금이 800억이 넘게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것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IHQ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0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할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5편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나고요. 가장 큰 수익원인 바로 김우빈 배우가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 단적으로 오늘 좀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어제 좀 여기에 대한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중 간의 이런 실무진이 조금 미국 강경파가 좀 현재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가 좀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항상 경기 후퇴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미국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오늘 하락을 하겠지만 하락을 했다가 아마도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같이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10시 반에 주가를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또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실전 호전주 쪽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배당주에 대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당주 시즌이 도래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짚고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모레는 영하 8도, 주말인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쾌적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춘천 4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기온 속초와 강릉 6도, 울진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에 전주 6도, 대구는 9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바람이 붙여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